1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 누군지 볼 건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미 감정적인 교류가 깊었던 사이이거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구면일 확률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감정 자체가 낯선 사람이 호기심에 보는 그런 감정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분위기는 나 혼자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 뭔가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뭔가 아쉬운 게 없어 보이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이미지가 먼저 생각날 거예요. 뭐 주말에 자기 혼자서도 좀 잘 다니고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다라고 하면 혼자라도 어디 다니는 사람?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취미 생활도 즐기고 좀 옷차림이나 스타일 같은 거에서도 정말 세련된 느낌이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사람을 봤을 때 뭐 연애를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생활하면서 행복해 보이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여유롭게 지내는데요. 그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이 두 번째 카드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과거의 기억, 순수했던 시절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때 그 시절 뭔가 이런 걸로 돌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 뭐 같이 갔던 장소, 그때 같이 뭔가 했던 것들이 좀 혼자 있을 때 자주 떠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과 이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통했다라고 느꼈던 강렬한 순간들이 있었다. 이제 그게 썸이었던 아니면 진짜 연애였든지 간에 아니면 진짜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느낀 묘한 기류가 있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우리가 진짜 서로 잘 맞네 하는 정말 짜릿한 그 순간 있었다. 그런 케미가 있었던 관계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훔쳐보는 건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진짜 좋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는 좀 미련 그리고 아련함이 좀 뒤섞인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 앞에서는 이 첫 번째 카드처럼 도도하고 세련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다니는데요.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에는 막 옛날에 만약에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뒤척이면서 계속 본다든지, 여러분의 카톡 프로필 눌러본다든지 뭔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옛날의 그런 모습들을 정말 그리워한다. 옛날의 감성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지금 요 리딩에 나오는 뭔가 짐작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러분들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유독 뭔가 통하는 느낌 확실히 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이 꽤나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나 있고 잘 사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의 이런 생각과 시선은 완전 과거의 기억 속 여러분한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사람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카드와 이 마지막 카드 동시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자신의 일이나 커리어에 있어서 정말 성실함의 아이콘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논땡이를 피우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 해내는 소위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모범생 같은 스타일일 가능성이 커요. 정말 회사에서 보면은 좀 자기가 주도해서 야근을 이제 하는 사람, 마다하지 않는 사람, 뭐 학교에서도 정말 독서실 안에서, 도서관 안에서 계속 막 뭔가를 파면서 공부하는 스타일, 뭔가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서는 진짜 믿음직스럽다, 성실하다라는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고요. 팀 프로젝트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협업 자리에서 유독 빛을 발하는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도 굉장히 잘하고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잘 설명할 줄 아는 그런 스마트한 부분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운데 카드가 살짝 반전처럼 나왔는데요. 일할 때에는 살짝은 되게 FM스럽지
있잖아요. 딱딱하고 좀 재미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석에서 보거나 여러분이랑 뭔가 단둘이 있을 때에는 좀 뭔가 다른 태도가 있다. 이 카드는 굉장히 로맨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카드이거든요. 평소에는 무표정하게 일만 하다가 뭔가 여러분들이랑 눈을 마주친다? 그러면 뭔가 완전 댕댕이처럼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막 미소를 잘 띠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이겠다. 말투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FM스럽게 알겠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정중한 이런 어투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정말 다정하게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너무 세거나 화려한 인상이 아니라 정말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선이 부드럽고 깔끔하기 때문에 훈녀 스타일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서 좀 가만히 지켜보면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요. 그 바쁜 와중에도 감성적인 구석은 있다.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가는 도중에 막 하늘을 봤는데 달이 너무 예쁘게 떴어.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감성적인 사진을 꼭 찍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낭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가운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따뜻하다라고 이제 느꼈을 부분들이 많겠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그리고 아마 지금도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몰래 이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 사람이다. 이런 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을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카드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모호함을 뜻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여러분이 했던 행동은 무슨 의미였지?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만의 혼자 상상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SNS에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다, 뭐 음악을 좀 바꿔놨다, 뭐 카톡 프로필에 요즘에 음악 설정할 수 있잖아요. 막 갑자기 바꿨다 이러면 이 사람은 뭔가 저 1번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가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뭔가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겠지.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궁금하기는 한데요. 물어볼 용기는 없어서 자기가 숨어서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마음의 밑바탕 안에는 요 카드가 깔려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정말 내 눈에 너무 멋지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만한 사람 없다라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택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혼자 흐뭇해하고 좀 여러분을 본인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싶은 이런 소유욕까지 있다.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배가 아파. 내가 거기 껴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 예쁘고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역시나 사람을 잘 골랐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네. 내가 훔쳐볼 만한 사람이네.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이런 애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이제 머릿속이 완전 이 사람은 전쟁터거든요. 첫 번째 카드 불안함, 그리고 두 번째 카드 소유욕, 이런 게 충돌을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해볼까? 막 하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까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니야? 했다가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친구겠지 하면서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SNS 같은 거에 뭐 낯선 이상이 등장하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확대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훔쳐보는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큰데 뭔가 상황은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뭔가 찌질한 그런 귀여운 집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1번 자고 있을까? 깨어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행동들 뒤에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사람의 본심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도 정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잘 지내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톡 이렇게 건네보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선물이라도 좀 보내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굉장히 있어요. 뭐 거창하게 고백해서 우리 사귀자, 결혼하자 이런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랑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말 미숙하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아니면 여러분이 자기를 좀 내칠까 봐 겁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용기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바로 두 번째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런 충동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 이렇게 날뛰고 있거든요. 사자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이성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 충동적인 마음이 들 때에는 정말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볼까 하고서 카톡창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쓸 메시지를 쓴다든지 정말 DM을 열어서 저 스토리에 대한 내가 답장을 좀 보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억지로 막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 매일 밤 이렇게 사투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가 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내가 지는 것 같아서, 아니면 다가가봤자 내가 상처받을 게 뻔해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이제 극도로 피하고 싶은 거다. 예전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자존심이 꺾였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다가가거나 했을 때 여러분이 좀 차갑게 반응하면은 자기가 그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좀 아쉬운 소리 하느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럼 중간이라도 가겠지, 나의 마음이. 뭔가 이런 좀 비겁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도 있죠. 되게 순수하고 귀여운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지레 겁먹는 마음도 같이 있어서 포기해버리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억지로 지금 굉장히 참고 있기 때문에 이 속마음 자체가 문드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궁금한데 자기 자존심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좀 가둬두고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있을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벼랑 끝에 몰려서 툭 튀어나오는 연락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카드는 결핍 외로움의 끝판왕 카드인데요. 조만간 이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주 고독하고 힘든 시기가 오겠다, 아니면 지금 겪고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질 수 있어요.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좀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너무너무 외로워서 잠 못 드는 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편은 정말 아무도 없다, 이럴 때 내 곁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인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힘들 때 그 순간의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뭐 SNS 행복한 모습이라든지 너무 잘 지내는 모습, 이런 반대의 상황의 모습이 나오면 이게 이 사람의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두 번째 카드처럼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속도, 직진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참고 참았던 사람이 정말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완전 급발진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되거나 이 사람이 계획하는 연락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전형적인 사람들 있죠. 새벽에 연락 오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고민 끝에 새벽에 뭐 자고 있니? 잘 지내니? 뭐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진짜 잘 지내는 모습의 그런 스토리나 게시물을 보면서 정말 좋아요를 딱 누른다든지, 이렇게 충동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요. 이성적으로 고민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카드처럼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황은 하지만 됐어, 잘 됐다 싶은 마음이 아마 이 사람은 들 거예요. 자기가 충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는 방식 자체가 이 마지막 카드일 수 있겠다. 완전 급하게 다가왔지만 막상 이제 본인이 이렇게 물꼬가 트게 되면은 엄청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너랑 다시 뭐 만나고 싶어, 아니면 잘 되고 싶어, 이런 말들이 아니라, 이런 거창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대화처럼 시작을 하고 싶다.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싶다. 요즘에 날씨 진짜 춥더라. 요즘 감기 걸리는 사람 많던데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형태로 다가오겠다.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일십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는 일상을 말한 거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연락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고 갑작스럽게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카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이 어떨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카드 이 조합이 나왔다라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좀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의 갭이 엄청난 사람이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 진짜 똑똑하고 좀 냉정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떠오를 사람이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직장 상사나 선배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평소에 감정 기복을 잘 드러내지 않고요. 말할 때도 감정보다는 좀 팩트 위주로 말하는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이 사람이 흐트러진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카톡에 있어서도 굉장히 딱딱하게 용건만 보내거나 좀 맞춤법 이런 것도 되게 틀리지 않는 스타일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여러분에게 유독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했던 사람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차가운 척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과 단둘이 있었던 어떤 순간이나 좀 늦은 밤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대화 속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도 있다 이런 게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집에 조심히 들어가라고 막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있다든지 좀 남들은 전혀 모를 것 같은 본인의 속마음을 여러분에게만 살짝 내비쳤던 그런 반전의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으면서도 이 첫 번째 카드, 이 여사자 카드처럼 그걸 철저하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거든요. 이제 비밀이 많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 감정을 들키는 걸 좀 자존심 상해하는 타입이라서 좀 티를 안 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면서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이 다른 이성과 웃고 떠들 때에는 좀 멀찌감치 봐서 무표정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이 혼자 있거나 좀 힘들어 보일 때에는 좀 다가와서 살며시 이제 다가와서 걱정을 해주는 느낌? 완전 츤데레 같은 느낌이죠.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깊게 그리고 은밀하게 좀 지켜보고 있어요. 남들이랑 있을 때 이 사람은 막 그 사이에 껴들진 않아요. 멀리서 지켜보거든요. 되게 무심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진짜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한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 사람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외적으로 보면 분위기 면에서 굉장히 이 첫 번째 카드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좀 날카롭거나 세 보이는 인상이 아니라 좀 둥글둥글한데 눈빛이 굉장히 깊다.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인상일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목소리 톤 자체가 좀 좋을 수 있겠다. 차분해지는 사람. 톤 자체가 일정하고 좀 동굴 같은 목소리, 저음일 수 있겠다. 여자든 남자든 살짝 저음이 오히려 좀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대화를 할 때에도 자기 주장을 막 억지로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그렇구나 하면서 좀 잘 들어주는 입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사람 앞에서 속 얘기를 좀 슬슬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뭔가 잘 들어주는 그런 어른의 느낌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회식 자리라든지 같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흐트러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단정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기 이미지 관리 자체를 굉장히 잘 한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보면서 이 사람의 현실적인 능력이나 태도가 보이는데요.
확실한 기반을 잡았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꽤 안정적인 위치에 있거나 적어도 경제적인 관념 자체가 아주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탁탁 뭔가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얼마를 하고 뭐 적금은 얼마를 넣고 또 주말에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완전한 계획적으로 사는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밥을 사주는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 같은 것도 건네는 식으로 호감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제 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이 모든 거에 있어서 막 모든 걸 급하게 하려고 하는 타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지금 좋다, 호감이 간다고 해서 당장 사귀자 하고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니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락에 있어서도 지금 연락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맞는 게 맞는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면서 혼자 되게 느린 속도로 관계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 확 다가오는 모습은 없지만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긴 오나? 도대체 나한테 보여줄 게 있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할 정도로 신중한 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다려보자. 더 좋은 타이밍이 있을 거야. 더 좋은 순간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정말 정말 신중한 타입이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이지만 또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훔쳐보고 있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서 미치겠다.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점심은 먹었을까? 아니면 주말에 도대체 뭘 했을까? 아니면 같이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마주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이렇게 사소하고 순수한 호기심이 끊임없이 이제 솟아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자체가 자기한테는 다 흥미로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스타 같은 게 같이 마팔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보면서 단순히 맛집을 간 걸 가지고 맛있겠다가 아니라 도대체 누구랑 간 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방어와 경쟁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훔쳐보는 결정적 이유 하나 자체가 경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는 것 같거나 누군가 여러분한테 찝쩍거리는 것 같을 때 이 사람이 좀 되게 진지해지거든요. 피드에 누군가가 이성이 여러분들 글에 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러면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 계정까지 다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스토리 다 보고요. 그 사람 피드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만 훔쳐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관련된 이성들이 누군지까지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 보이지 않는 경쟁자들이랑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카드까지 더해지니까 이 염탐 주기 자체가 아주 불규칙하고 충동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좀 점잖은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자기의 이런 궁금증이 솟구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 밤늦은 시간일 수 있고요. 술이 한 잔 들어갔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거나 멋졌던 순간들 막 이런 걸 봤을 때 참지 못하고 폭주하듯이 여러분들을 훔쳐보게 된다. 그러면서 보고 싶다라는 욕망 자체가 이성을 뚫고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서도 이 사람이 다가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사람은 좀 철벽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를 좀 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걸 들켜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자기 생각이 이제 걸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뭔가 사내 연애라고 한다면 사내 연애하기 좀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친구 관계였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다든지 아니면 각자 상황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연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뭔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숨기려고 한다. 그래서 마음 자체는 정말 큰데 겉으로는 일부러 더 모른 척하고 있고 관심 없는 척 연기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그 결심, 이렇게 숨겨놓으려고 하는 결심 자체를 이 사람이 좀 뒷받침하는 카드가 다시 나왔거든요. 감정에 휩쓸려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음 자체를 완전 잘라내고 있어요. 연락하면 안 된다. 지금 안 돼. 내가 확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한테 계속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건 이 사람이 성격 자체가 우유부단해서 이런 건 아니고 이 사람 스스로가 좀 다가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좀 더 가까워 보여요. 이 사람 마지막 카드를 보면 살짝의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끊어내야 돼, 스스로 잘라내야 돼 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다가가진 못하지만 그 기간만큼 여러분이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내 시야 안에 여러분들이 와 있어야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유욕이 있다. 다가갈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멀어지는 것도 죽기보다 싫다. 그렇기 때문에 훔쳐보는 이유가 되는 거일 수 있어요. 내 것이 지금은 될 수가 없어요. 남의 것 되는 것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훔쳐보고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뭐 구체적으로 뭔가 시그널이 있을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들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공적인 이런 태도를 가진 카드들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람은 이제 절대로 뭐 보고 싶다, 술 한잔 할래, 뭐 이런 느낌의 감정적인 연락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정말 술 먹고 마음이 센치해져서 연락 오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아주 완벽하게 꼬투리 잡을 수 없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확실한 명분, 그리고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게 아주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자체가 정말 실질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겠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내가 뭐 필요했다고 한 부분, 뭐 내가 갖고 싶었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제 그거를 빌미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 나 지금 나한테 있는데 줄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준다라는 식으로 뭔가 선물을 툭 가볍게 던질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가 많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이 그 정보력을 수집을 해서 내가 괜찮은 내용이 있는데 너한테 이거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커리어나 현실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거절할 수 절대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엮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내서 이렇게 다가오겠다. 감정을 드러내서 거절을 당할 리스크 이런 것 자체를 없애고 여러분한테 확실한 이득을 줌으로써 뭔가 관계를 이어갈 만한 명분을 이 사람이 만든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면 그 내용 자체가 되게 공적이고 딱딱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연결이 되고 싶다. 이걸 핑계 삼아서 여러분들과 말 한번 하고 싶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라는 이런 치밀한 계산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그런 제안들이 오면은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이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게 카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사람 누구인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을 마주 보는 사이라기보다는 가끔 연락하거나 한 달이 건너서 뭔가 소식을 듣거나 지금은 완전히 끊겼고 예전에 알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 묶여있는 게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당장 달려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뭔가 유학을 가 있다든지 장거리 연애를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가 멀어서 몸이 좀 떨어져 있었던 사람일 수 있겠다.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벽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아니면 지금 다가가도 될까 하는 타이밍을 재느라 멀리서 좀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의 태도가 아주 조심스럽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대할 때 엄청나게 신중하거든요. 그리고 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우리 만나자, 뭐 밥 먹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뭐 카톡 프로필이 바뀐다든지 뭐 상태 메시지가 바뀌면 이거 한참 들여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는 타입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소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고 지금은 자신이 없어서 정말 티 안 나게 여러분들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좀 소심한 면이 있다. 계속 좀 지켜보는 게 정말 소심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용기가 좀 잘 안 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게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생활 자체가 좀 고달픈 상태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코가 석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쫓아가기에는 자기가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들은 뭔가 한참 더 멀리 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쫓아가기에 너무 힘들어. 지금도 너무 할 게 많은데 저기까지 가는 게 엄두가 안 나, 이런 느낌인 거죠. 뭔가 야근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거나 학생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사람의 에너지 방전인 상태라서 사실은 빨리 자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기 때문에 그 틈틈이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짠하고 안쓰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계속 지켜는 보고 있고 또 조심스러운데 뭔가 현실의 무게 때문에 이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심하게 훔쳐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쯤이면 뭔가 연락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쯤이면 뭔가 이 사람이 시그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잊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짐처럼 남아있어요. 짐처럼. 내가 해결해야 될 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싶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을 조금 더 바라볼 건데요. 이 사람 외적인 분위기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활동적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경쟁해서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의 일을 하고 있고 지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영업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 종일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는 상황이거나 좀 몸을 쓰는 듯한 느낌을 하는 사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운동선수 같은 느낌도 있고 정말 어쨌든가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 경쟁적으로 이뤄내야 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영업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은 좀 사람이 기가 세 보인다, 뭐 한 성격 하겠다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사람이고 좀 투박해 보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사실은 장난도 좀 많이 치는 스타일이고 승부욕도 좀 강한 스타일이라서 게임을 정말 가볍게 해도 좀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거칠고 바빠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좀 여러분들 앞에 서면은 절대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외적인 느낌은 되게 치열하고 경쟁적인 사람, 투박해 보이고 좀 그런 느낌이 강한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로맨틱하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감정이 막 넘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사람이 막 씩씩거리면서 일하다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완전히 달라진다, 막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 톤도 막 사람들과 섞었을 때는 크고 막 나의 주장을 내세우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톤도 굉장히 나긋나긋하다. 다정한 말투로 여러분들한테 말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눈도 잘 마주치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잘 챙겨주는구나. 나에 대해서 잘 들어주는구나. 뭔가 이런 전적으로 내 편을 대어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와일드하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 감당할 사람 없겠다 싶은데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 모습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완전 순수해지고 있잖아요. 순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근데 쟤는 너한테만 진짜 유독 잘해준다. 너한테만 유독 다정한 거 보니까 무슨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도 웃을 때 그리고 무표정일 때 갭이 되게 크다.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세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데 웃으면은 굉장히 순박해지고 순수해지는 그런 인상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때에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에너지도 넘치고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여리다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여러분을 훔쳐보고 있을지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한 상황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좀 미련일 수도 있겠다. 이런 갈팡질팡한 복잡한 심리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염탐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나? 되게 분석적으로 날카롭게 보고 있거든요. 뭐 나랑 좀 잘 안 됐을 때, 뭐 아니면 정말 사귀고 헤어졌을 때,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럴 때 그러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지? 되게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감정을 좀 억누르면서 정말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람이 생긴 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건가? 아니면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시 들어가도 될 자리인지를 계속 계산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카드를 보면 이렇게 쌓아놓은 컵 뒤로 등 뒤로 하고 떠나는 모습이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실감 아니면 포기했던 순간을 겪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등을 돌렸다든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어졌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뭔가 떠나긴 떠나야 했는데 자꾸 뒤가 밟히니까 이 사람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나? 지금은 사람을 만나고 있나? 아니면 나 때문에 정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잘 지내면 나름대로 그것도 서운하고 또 못 지내면은 그것도 마음이 아픈 되게 이중적인 심리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훔쳐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훔쳐보면서 내가 그냥 이대로 끝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되돌아가도 되는지 계속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대외적인 모습을 진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이나 뭐 어디 놀러 간 사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되게 많이 신경이 건드려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경쟁자가 있는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훔쳐보면서. 그래야지 내가 과연 가도 되는 건지 가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대외적인 활동을 봐야지 이 사이에서 과연 나랑 경쟁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좀 피곤하게 산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정도까지 마음이 있으면 좀 어떻게 지내냐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자기 스스로 되게 분석하고 있어요. 피곤하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좋아서도 있지만 근데 그 이유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느낌이 가깝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숨겨놓은 진짜 속마음 무엇일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속마음이 나왔어요. 그냥 이글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진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우울했던 기분들이 싹 날아가고 그냥 이유 없이 웃음이 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사실 좀 계획적이고 좀 계산적이게 사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보면 그렇게 내가 계산적이게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던 자기의 삶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회수가 된다. 너무 밝고 너무 좋다. 밝은 에너지가 정말 나를 구원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자꾸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자기랑 좋았던 시절, 뭐 썸 탔던 시절, 아니면 진짜 같이 우리가 사귀었던 시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편안함, 그리움, 이런 거를 이 사람이 계속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들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이 좀 두려움, 정말 재앙, 충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예전에 정말 뭔가 크게 싸웠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다가갈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다가갔다가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 자체가 정말 크게 공포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순간에 자신의 상황이 다 엉망이 되고 자신의 멘탈이 다 무너질 거라는 이 공포감이 너무 크고 극단적인 감정이 너무 크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만 생각하면은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다시 가고 싶고. 그런데 그 공포감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끌리지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렬하게 지금 끌리기 때문에 그 끌림이 이제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릴까봐 이 사람이 참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뭔 시그널이 있을지 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시작 자체는 이 사람 좀 우울한 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엎어진 이런 컵들을 보면서 진짜 안 되겠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내냐면 자기가 힘든 거를 되게 티낼 거예요. 뭔가 막 카톡 상태 메시지를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자주 안 바꿨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막 바꿨다가 또 바꾸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바꾸고 막 사진을 올렸다가 또 바꾸고 막 삭제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온몸으로 막 티를 내는 그러한 느낌으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슬프고 나 지금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잖아. 근데 나 지금 너한테 이렇게 티를 내고 있으니까 좀 알아봐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쟤 뭐하냐 혼자서 진짜 찌질하다, 궁상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런 명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니까 네가 좀 눈치 좀 채줘. 너 눈치 빠르잖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욱하고 치솟거나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뭐 용기가 생기는 순간, 가벼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수인 척 하면서 이 사람이 툭 뭔가 보낼 수 있는 느낌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면 정말 스토리를 읽으면서 읽은 거 티 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아무런 리액션 없어. 근데 막 며칠간 계속 여러분들 스토리를 염탐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이 티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티를 내는 거예요. 막 상태 메시지 이런 것들 보면서 바꾸고 지우고 이러면서 티내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티내고, 좋아요 누르고 지우고, 이거 다 기록이 남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모르게 은밀하게 티를 내는 듯한 느낌. 그냥 미숙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좀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고, 이 사람은 아직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애기 같거든요. 뚝딱거리는 면이 있어요. 처음에도 나왔다시피 이 사람은 잘 못해요.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티를 내겠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티를 내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즐겁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런 느낌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행동을 하는데 이유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너 없으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 뭔가 이런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다 티를 나름대로 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다? 이 사람은 그럼 바로 동굴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든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어쨌든간 티를 낸 거잖아요. 좀 아직 애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기도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투박하고 찌질해 보이는 연락 속에도 이 사람은 정말 처절한 이제 마음이 있어요. 나 좀 살려줘. 나 이제 숨 쉴 구멍이 필요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카드로 나왔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조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거는 주도권 싸움을 좀 했던 사이이다. 그리고 그 끝에 뭔가 상처를 받았고 여전히 서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기울어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쪽이 감정을 더 많이 퍼붓었다든지 한쪽이 좀 현실적인 도움을 더 많이 줬던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았었던 관계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너무 많이 배려해줬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생색을 내면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잖아. 뭔가 이런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겠다. 공평한 뭐 연인 아니면 친구 이런 관계가 아니라 묘하게 갑을 이런 게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주고받는데 그 안에서 좋은 게 아니야. 주고받는 거 안에서 좀 불편함이 느껴졌던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늘 눈치를 보고 한 사람은 좀 당당했던 그런 미묘한 애매모호한 긴장감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겠다. 자, 그런데 그 관계의 끝이 뭔가 모르게 지금 이 두 번째 카드거든요. 심장에 다 찢겨져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아픈 이별을 했다든지 서로한테 뭔가 잊을 수 없는 심한 말들을 내뱉고 돌아선 사이일 수도 있겠다. 조용히 이제 정이 떨어져서 멀어진 게 아니라 서로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가슴 후벼파고 헤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제 그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이제 배신감 느꼈을 수도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너가 이해를 못하겠냐. 왜 배려를 안 해, 너도?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뭔가 상처만을 서로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나름대로 아픔을 겪고도 지금은 티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먼저 연락한다든지 뭔가 미안하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속으로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겉으로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아쉬운 건 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괜찮아. 너가 아쉽지. 뭐 이런 태도로 있는 모습이 좀 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게요.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잖아요. 어쨌든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그 상황 안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의 상황을 자꾸 생각나니까 이런 상처들도 생각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자기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꼿꼿한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 진짜 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독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독하다 하면서 서로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뭔가 느낌 자체는 외모나 스타일 자체가 실제로 어려 보인다. 그리고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기가 마인드 자체는 되게 꼰대 같거든요. 그리고 막 자존심도 세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되게 프리한 느낌. 이 사람의 성향과 완전 반대된 느낌이에요. 굉장히 힙한 느낌이거든요. 자유로운 영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내면 사실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핫플레이스 이런 데 되게 좋아하고 뭔가 트렌디하게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유행에 맞춰서 뭔가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에너지가 좀 튀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신체 비율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뭐 키가 크든 안 크든 간에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옷태가 잘 받고 이 스타일이 좋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서 군살이 없다.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한 느낌이 나요. 이 사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도 센데 자기가 좀 자기 관리가 잘 됐고 외형적인 모습이 좀 어느 정도 먹힌다는 걸 좀 알기 때문에 콧대가 그래서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할 때, 대화할 때에도 그 유머스러운 부분 있잖아. 이렇게 분위기를 잘 풀어주는 부분도 있고, 진지함도 잘 섞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율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것도 되게 잘하고, 말도 되게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조율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고, 말 주변이 상당히 좋다. 겉보기에 그래서 사람들이랑 되게 잘, 유연하게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정말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인싸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에 좀 반했을 텐데,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좀 쪼잔뱅이 같고, 살짝 이기적이고, 자존심 정말 세고, 내가 봤던 건 이 사람이 되게 유연하게 서로 맞춰주는 부분 때문에 끌렸는데, 뭔가 이 훔쳐보는 이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인 거지. 자존심만 세고 자꾸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었던 거라서 여러분들과 아마 좀 멀어졌던 사이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속도감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성격이 좀 엄청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밥도 빨리 먹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카톡 답장 같은 것도 이 사람은 막 밀당, 뭐 뜸들이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 늘 하고 있거나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느낌도 있어요. 좀 역마살 기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인싸 같은 게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겠다. SNS 이런 것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지내는 그런 모습도 있다. 게시물 같은 것도 좀 잘 어울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꼰대 같은 기질이 있어요. 막 고집도 세고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은 철없는 느낌도 나고 좀 소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도 나요. 그래서 말했다시피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되게 성격 좋고 활발하고 재밌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거다 분명히. 근데 어쨌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예민함도 있고 아주 정말 다양한 면을 가진 복잡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있을지 보도록 할 건데요.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꼰대 마인드가 확실히 있는 게 엄마 같은 마인드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해요. 엄마처럼. 뭔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회사는 잘 다니는지, 정말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진 않는지, 뭐 지금의 생활은 좀 잘 안정적이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졌거나 멀어졌더라도 이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지내는지 정말 궁금하다.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훔쳐보는 것 자체가 되게 디테일하게 보거든요, 이 사람이. 좀 집요함이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 속도감이 있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냥 참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이 나는 그 즉시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계속 염탐이 돼야 돼요. 훔쳐봐야 돼요. SNS도 다 들어가 봐야 되고, 카톡은 뭐 바뀐 게 있는지 봐야 되고, 뭐 아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꼭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참지 못해요. 그리고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다 막 확대해서 보고, 사진 같은 것도 보고, 뭐 여러분들이 올린 글 하나하나도 다 뉘앙스 같은 거, 의도, 이런 거 다 체크하면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했으면 변한 대로, 그대로면 그대로대로 뭔가 계속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염탐, 훔쳐봄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새로운 뭔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게 되게 궁금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같이 있었을 때 뭔가 이직을 준비했다. 뭐 취직을 준비했다, 새로운 걸 뭐 한다고 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있는지 지금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떠오르는 게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또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완전 뉴페이스가 생겼는지 이런 현실적인 변화에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뿌듯해요. 이 사람 살짝 꼰대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잘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뭔가 여러분들이랑 지냈을 때 현실적이게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를 좀 푸시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그런 쪽을 염탐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자기와 이렇게 맞닿아 있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맞닿지 않고 있는 그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발전적인 사람, 좀 서로 우리가 그냥 마음만 통해서 그냥 기분만 좋게
즐기는 사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했던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막 상처를 주는 말들이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넌 제자리 걸음이잖아.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불만만 내세우고 발전하는 게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염탐을 하는 그 결 자체가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뭔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건지, 뭐 뉴페일 수도 있겠지만 뉴페가 생겼는지 새로운 사람이 생겼는지 또 궁금한 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뭔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진짜로 잘 됐는지, 이런 느낌의 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상처를 줬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넌 노력도 안 하잖아. 뭔가 여러분의 노력을 다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식으로 뭔가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다가오지 못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사람 지금 되게 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이런 삶에서도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너무 많이 썼다. 그래서 나는 좀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누구와 감정 싸움을 할 정도의 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연락하면은 감정 소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라는 뭔가 회피성의 성향이 좀 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 싸움이 싫어서 동굴로 좀 숨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체념을 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더 노력해도 안 될 거야. 너는 나름대로 노력했다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뭔가 간극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련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다시 끌고 갈 자신이 없다. 내가 계속 잔소리하는 것도 힘들다. 사실 너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나는 이렇게 뭔가 푸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너가 힘들어하니까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뭔가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관계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서 또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뭘 하겠냐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뭔가 무기력해진 상태, 좀 쉬고 싶은 상태, 이런 게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이 확실히 지금 인생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아니고도 이 사람이 좀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나 살기도 바쁘다. 그런데 너까지 신경 쓰는 거? 나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연애 감정까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올 정도의 여유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가가려면 뭔가 내가 다시 뭔가 짐을 얹어진 느낌, 에너지를 써야 되는 느낌인데 지금은 자기가 그러기에 너무 벅찬 상태이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 뭔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4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쳤다, 이런 솔직한 뭔가 현실적인 부분이 이 사람을 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시그널을 보낼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사람이 조만간 좀 에너지를 회복하고 좀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힘들었어, 막 이렇게 징징거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 요즘에 바빠서 연락 못했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 요즘에 생각할 게 많아서 좀 생각 좀 정리하느라고 연락 못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쿨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나타날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은 정말 막 문드러지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진짜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겠다. 자, 그리고 연락의 형태 자체는 단둘이 뭐 진지하게 만나는 자리보다는 좀 친구들이 껴있거나 모임, 파티, 아니면 뭐 겹친들이 만들어준 상황, 이런 상황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둘이 만나는 거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뭔가 다 같이 보자라는 식의 모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무겁진 않을 수 있어요. 되게 다 같이 즐기는 느낌으로 만나기 때문에 예전에 나쁜 기억은 잊은 것처럼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우리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뭔가 이런 식으로 다시 잘 될 수 있으려나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한 그런 부분에서 만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좀 뭐라고 해야지? 회피형이라고 했잖아요. 잠수 탈 수 있는 그런 침묵 모드로 돌아갈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잘 지냈기 때문에, 잘 보냈기 때문에, 다시 뭔가 잘 되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뭔가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나서, 막 연락이 다시 뜸해진다든지, 딱 안부 인사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락들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의 다시 동굴? 자기만의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도 사실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뭐 썸 관계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시 썸 타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아니면은 우리가 재회를 앞둔 상황에서는 다시 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황당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 만남 자체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 소모였기 때문에 다시 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시 동굴로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짧은 만남, 그리고 휴식, 짧은 만남, 휴식, 이런 식으로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끝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런 패턴 이해 안 되고, 이 말도 안 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게 맞다.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패턴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